오늘은 후디니 볼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제 보통 후디니에서 뭐 파이로 시뮬레이션, 뭐 플루이드 시뮬레이션, 뭐 볼륨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르기는 하는데요. 자, 보통 플루이드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유체를 뜻을 하고요. 보통 기체랑 이렇게 액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도 이제 물 시뮬레이션, 주로 워터 시뮬레이션으로 구별되는 이제 액체 종류랑 이제 볼륨 시뮬레이션으로 구별되는 기체는 좀 이제 VFX에서는 분리해서 좀 다른 이런 알고리즘으로 풀어내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볼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파이로 시뮬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폭파나 연기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FX 파트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배워볼 거냐면은 후디니에서 그 볼륨이라는 연기들을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지, 우리가 그 강체들, 그런 뭐 벽돌이라던가 일반 뭐 물체들은 우리가 폴리곤이라는 이제 그런 데이터 타입으로 다루고요. 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또 팩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런데 이제 기체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면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저장 어떤 타입이 필요한데요. 그 볼륨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자, 볼륨이라는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름 아이콘으로 노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니셜 밸류 값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넣어주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볼륨 모양이 이제 앞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미들 클릭을 한번 눌러서 정보를 보면요. 포인트 하나, 프리미티브 하나, 버텍스 하나,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폴리곤 하나, 뭐 혹은 팩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을 봐왔었는데요. 볼륨이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한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볼륨도 결국은 프리미티브의 한 종류다. 이렇게 후디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고요. 자, 후디니의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뭐 스피어도 이렇게 보면은 스피어라는 타입도 있고요. 뭐 튜브 이러면 이게 튜브 타입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꽤 많은 프리미티브 타입들을 가지고 있어요. 박스 이러면 박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폴리곤 6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개를 한번 머지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리미티브 6개, 프리미티브 하나, 프리미티브 하나, 프리미티브 하나,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합쳐지게 되고요. 그러면 토탈 프리미티브는 6, 1, 1, 1, 그래서 9개가 되고, 그 9개 중에 폴리곤이 6개, 스피어가 하나, 큐브가 하나, 볼륨이 하나, 이렇게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볼륨을 다시 보면요, 스피어도 물론 그렇고 큐브도 그렇지만 이렇게 프리미티브들은 항상 버텍스를 하나 포함하고 있고요. 이 볼륨 마찬가지로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티브의 포인트의 버텍스도 전부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워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할 때는 볼륨이랑 포인트를 같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포인트를 지운다고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삭제를 하거나 무슨 넘버를 삭제를 할 때 바로 이 볼륨이 갖고 있는 이 포인트가 같이 삭제되면서 볼륨도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제 볼륨도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이 포인트는 이제 삭제하게 되면 당연히 볼륨도 삭제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작업하는데 이제 가끔씩 생기는 문제들을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살펴보면요. 자, 볼륨의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이렇게 4가지의 이제 데이터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요 아래 보면요, 이렇게 볼륨 표시에 0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에 몇 가지 볼륨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0, 10, 10 이렇게 써 있는 요게 바로 볼륨의 복셀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볼륨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10, 10, 10이니까 토탈 1000개의 복셀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그 복셀의 각각 크기는 0.1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은 복셀이 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후디니의 볼륨은 이렇게 공간 안에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첫 번째 안에는 볼륨이 농도가 얼마고 이렇게 농도들을 넣어서 만드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개서 픽셀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칸에 색을 칠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듯이 이렇게 복셀은 가로 세로 높이까지는 복셀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공간에다가 연기를 넣어서 이렇게 전체 볼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픽셀은 가로로 1900개 정도, 1920개, 세로로 1080개 있는 거를 1920, 1080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볼륨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높이에 복셀이 몇 개나 있냐에 따라서 이 볼륨의 해상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볼륨 같은 경우는요, 해상도가 10, 10, 10 이렇게 1000개의 복셀을 갖는 해상도를 갖는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요, 이렇게 복셀의 개수를 몇 개를 쓸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고요. 보통은 복셀 사이즈가 얼마나 될 거야, 이걸로 보통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주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와 실제로 뭐, 여기가 후디니에서 뭐 20인치, 30인치 이 길이와 그 사이의 복셀을 얼마나 작은 간격으로 쪼갤지, 복셀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시뮬레이션 셋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요, 요게 바로 요거 하나의 사이즈가 복셀 사이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공간 안에서 이 복셀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볼륨의 해상도는 높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복셀 사이즈가 이제 또 중요한 이런 요소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륨 해상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요, 복셀 사이즈가 0.1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요. 물론 그것 자체로도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되긴 하지만 전체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 크기가 1000짜리 크기면은 복셀 사이즈가 0.1이라도 많이 되는 거고요. 전체 사이즈가 100이면은 0.1이면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모르면은 복셀 사이즈만 가지고는 사실 이 볼륨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륨 해상도가 얼마야? 해상도의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요 정보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셀이 토탈 1000개가 들어가 가로 세로 높이에 10개씩 사용되고 있어. 이게 실제로 정확한 볼륨의 해상도가 되겠죠. 자, 볼륨 노드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 볼륨의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당연히 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의 요 복셀 개수가 바뀌게 되고요. 지금은 이 복셀의 개수를 유니폼 샘플 맥스 엑시스 가장 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10조각으로 나눠라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가로 기준으로 10, 3, 3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나눠 놓은 거고요. 요거보다도 이제 우리 보통 더 많이 쓰는 거는 바이 사이즈 모드로 이렇게 복셀 사이즈를 기준으로 개수를 계산해줘 이런 모드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요. 복셀 사이즈가 0.1이니까 이제 3, 5, 1 이렇게 해주면 가로로 30, 세로로 50 이렇게 Z로 10 정도 되는 복셀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볼륨을 이제 어떻게 삭제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볼륨을 지우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에 말한 요 볼륨은 포인트이기도 하고 프리미티브이기도 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프리미티브를 지울 때처럼 똑같이 딜리트 노드를 이용해서 해당 프리미티브의 넘버를 이렇게 그냥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이랑 합쳐지고 이럴 경우에 포인트 넘버는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프리미티브 넘버도 뭐 얘가 몇 번이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볼륨에는 이렇게 프리미티브 넘버나 포인트 넘버 외에도 볼륨에 좀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 name이라는 곳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름을 지어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나 그런 대부분의 볼륨들은 density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말 딱 density를 무조건 써야 돼 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뭐 이거를 굳이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density라고 이름을 넣어주면요, 여기 name attribute가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프랙처 할 때 조각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볼륨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이 볼륨 아래 정보에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당연히 딜리트 할 때도 이렇게 0번으로 지울 수도 있지만 네임 어트리뷰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임은 density라는 이런 식을 이용해서 패턴을 이용해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륨의 경우는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 네임 어트리뷰트를 프랙처처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볼륨의 복사, 똑같은 볼륨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얘가 프리미티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듀플리케이트 이런 노드로 복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지 노드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붙여줘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듀플리케이트로 한번 3개 정도 이렇게 복사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볼륨이 3배로 늘어났는데요. 이름은 셋다 density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프랙처 같은 경우는 얘를 하나의 이런 조각으로 구별하지만 볼륨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합칠 수는 없기 때문에 density라는 볼륨이 똑같이 3개가 된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이 이름들을 이제 고유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거 각각의 네임 어트리뷰트를 그냥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물론 랭글이나 이런 식으로 수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네임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네임을 다루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3개 추가해서 0번 그룹은 density 그대로 쓰고요. 1번 프리미티브는 temperature, 2번 프리미티브는 뭘로 할까요? heat,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주면 이렇게 3개의 볼륨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템퍼처랑 hit이라는 요 이름들은요, 제가 임의로 적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폭파나 불 이런 파이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필드들이라고, 볼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디니에는 볼륨 타입에 좀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볼륨이 같은 볼륨이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하나는 3D 볼륨이 있고요. 2D 볼륨이 있어요. 자, 3D 볼륨은 말 그대로 이렇게 3개의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개의 값을 갖는 볼륨을 말을 하면요. 자, 2D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3개가 아니라 하나가 없는 2개 이렇게 공간만 갖는 볼륨이고요. 자, 뭐 특별히 다른 걸 해줄 건 없고요. 한쪽 사이즈를 그냥 1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 10, 10 이런 건 보통 3D 볼륨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쪽이 극단적으로 없어져서 사이즈가 y가 0 이렇게 줄어들면 얘는 하나가 이렇게 아예 1이 돼버리는 이런 볼륨이 되는데요. 이런 거를 농도를 넣어볼까요? 이런 거를 2D 볼륨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한 칸만, 면이 한쪽이 이제 아예 없는 이런 볼륨을 말을 하고, 복셀이 있지만 뷰포트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아예 종이처럼 이렇게 면이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왜 굳이 그러면 3D 볼륨 중에 그냥 높이가 아예 없는 게 2D 볼륨일 텐데 뭐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나 그러면은요, 이제 요 2D 볼륨을 가지고 또 후디니에서 좀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오션에서 바다 작업을 할 때 이제 오션의 웨이브 노이즈들을 이런 2D 볼륨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디니에 새로 들어온, 새로 들어왔다고 하기엔 이미 좀 오래됐죠. 한 16버전 요때쯤 들어온 지형을 만드는 이런 툴인 헤이트필드라는 곳에서 또 이런 2D 볼륨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볼륨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티클과 볼륨 장단점,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파티클과 볼륨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가볍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파티클을 먼저 배우고 파티클은 가볍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파티클이 더 가볍고 볼륨은 이제 더 무거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파티클보다 볼륨이 훨씬 더 가벼워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볼륨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공간에 이렇게 굉장한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이 박스 같은 경우는요, 복셀이 지금 현재 30, 50, 10, 15,000개의 복셀을 가지고 여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파티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15,000개의 파티클로 이걸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각각의 위치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 농도 정보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15,000개의 파티클보다는 15,000짜리 복셀이 훨씬 가벼워요. 자, 그래서 볼륨이 더 가볍다는 뜻이고요. 자,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파티클 가지고 표현하는데 볼륨의 디테일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볼륨이라는 좀 다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볼륨이 더 가벼운 거겠죠. 그렇게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복셀이라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후디니의 파티클 같은 경우는 뭐 후디니뿐만은 아니지만 이 각각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포인트에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는 0,1,3이야 이렇게 벡터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볼륨의 장점은요. 이미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볼륨의 중앙 위치, 포지션 값과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른 이렇게 복셀의 간격과 인덱스, 얘는 몇 번 볼륨, 몇 번 볼륨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복셀은 자기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전체 볼륨의 위치랑 그 다음에 각각의 복셀이 내가 가로, 세로, 높이의 몇 번째 복셀인지만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양 자체는 파티클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고요. 적게 되고요. 그래서 볼륨이 이제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을,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제약이 생기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파티클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은 이제 언제나 작업할 때 이렇게 아무데로나 볼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준 공간 안에 제약을 가지고 볼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볼륨은요 모두 위치와 이제 인덱스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볼륨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박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이거보다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폴리곤을 볼륨으로 바꾸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티클이나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이미 좀 사용을 해본 노드인데요. 자, 태스크피그 아래에다가 아이소옵셋이라는 노드를 달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스캐터로 점을 찍을 때 공간에다 점을 찍기 위해 볼륨으로 먼저 변경합니다 이러면서 사용을 했었던 노드고요. 이게 바로 폴리곤 데이터를 볼륨으로 전환해주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 9, 10짜리 볼륨으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걸 보통 놔두지는 않고 이렇게 density라고 이름을 정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니폼 샘플에서 우리가 뭐 바이 사이즈로 0.1 이렇게 해주면 24, 23, 26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조금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니까요. 이 디비전 사이즈를 0.05까지 좀 더 줄여서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이렇게 단점이 하나 또 있다면은 파티클은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각각의 복셀 정보들을요. 그런데 볼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고요.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에 또 볼륨만의 이런 인트린식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건 복셀 데이터 그래서 여기서 또 각각의 복셀들을 이렇게 정보들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몇 번째 복셀이 어떻게. 하지만 각각의 복셀을 우리가 여기서 얘가 몇 번째 복셀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본다 그래도 이게 어느 건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티클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뭐 얼마가 들어있고 뭐 이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 분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각각의 복셀마다 이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얘를 한번 포인트로 좀 바꿔보려 그래요. 기존에 이렇게 복셀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복셀을요 하나마다 점을 찍어서 거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거죠. 포인트 제너레이터라는 노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포인트 제너레이터, 말 그대로 빠르게 점을 찍어주는, 그냥 점을 생성해주는 노드고요. 지금 보면 기본으로 이렇게 5,000개의 점을 이렇게 가운데에 파바바바박 찍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점을요 우리가 만들어준 이 볼륨에 이 복셀 개수만큼 찍어줄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 88704라고 이렇게 직접 적어도 되지만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좀 연결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자,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익스프레션 중에 볼륨 레졸루션을 구하는 함수가 있고요. 안에 열어보면 볼륨의 경로와 첫 번째 거는 플롯, 이래서 프리미티브 넘버, 그 다음에 엑시스 축이, X축은 0번, Y축은 1번, Z축은 2번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프리미티브 넘버는 일단 여기에 프리미티브가 한 개니까 볼륨에 그냥 하나가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널을 하나 달아서요 볼륨을 표시를 해주고요. 자, 표시를 해주고 이제 자, 현재 위치 위쪽에 이 볼륨에 0번 프리미티브에 자, X축 레졸루션을 갖고 옵시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44, 바로 요 4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Y축 다시 곱하기 Z축,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면 이제 토탈 볼륨 개수인 88704, 여기 88704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점들을요 이 복셀의 요 위치에 맞게 이렇게 배치들을 해줄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이제 식으로 각각의 포인트를 이렇게 배치해 줄 건데요. 자, 지금 사용하는 요런 그 수식들은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막 활용도가 막 엄청 높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 좀 내용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먼저 벡터 res라고 이제 레졸루션을 저장해야 할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자, 백스에도 똑같은 함수가 있고요. 볼륨레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다만 사용법이 백스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이 꼭 그 플롯이 아니라 벡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x, y, z 축이 사라지고요. 그냥 지오메트리와 이렇게 프리미티브 넘버만 넣어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랭글에 요 볼륨을 두 번째 인풋에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번째 인풋에 0번 프리미티브의 볼륨 레졸루션을 이렇게 레스에다 저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요 점들에다가 0번부터 88703번 여기에 점들에다가 이 각각의 인덱스를 부여해 줄 거예요. 얘가 볼륨의 XYZ 몇 번째 건지. 그러니까 복셀이 이렇게 쭉 있을 때 그림 다시 한번 보면요. 얘는 0,0,0, 얘는 X가 1, 001, 002, 003, 004. 그 다음에 010, 020, 010, 10, 110, 111, 뭐, 아니죠. X로 가는 거니까 010, 110, 뭐, 210, 310, 이런 식으로. 이쪽은 Z가 또 늘어나겠죠. 이렇게 각각의 X, Y, Z의 이제 인덱스,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이 인덱스를 부여를 해줄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을 쓰냐면요. 우선 I는 첫 번째 인덱스는 X축의 인덱스는 이렇게 ptnum %res.x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볼륨의 레졸루션 x는 요 44를 말할 거고요. 44로 퍼센트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44로 나눠주면 0, 1, 2, 3 쭉 해서 43까지 나머지가 생기고요. 다시 나머지니까 또 0, 1, 2, 3 이렇게 해서 43까지 생기겠죠. 그 말은 여기서부터 부여한다 그러면 0, 1, 2, 3 쭉 또 0, 1, 2, 3 쭉 이런 식으로 각각 번호를 부여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x에 요 인덱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j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먼저 x를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으니까요. 그 x로 분리된 것들을 가지고 또 y를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자, 그래서 ptnom을 퍼센트가 아니라 res.x로 한번 나눠주고요. 이제 나눠준다는 얘기는 몫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아까 저 나머지 0부터 43의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res.y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y 인덱싱이 부여가 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z는 int k라고 ijk로 보통 많이 쓰고요. ptnom을 레졸루션 여기 틀렸네요. 위에가 x로 나누고 다시 레졸루션 방금 이렇게 분류한 y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res.z 자, 요렇게 해주면 이제 요 세 가지의 인덱싱이 분류가 돼서 x, i, j, k에 이렇게 쫙 각각의 자기 인덱싱이 분류가 될 거고요. 자, 요 분류하는 요 알고리즘이 아마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게 좀 궁금하면 나중에 차근차근 좀 작은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자체를 막 그렇게 fx 작업할 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인덱싱을 가지고요. 각각의 이 볼륨 인덱스에 있는 그 복셀의 위치를 가져올 건데요. 포지션은 자, 볼륨 인덱스 to POS라는 함수가 있어서 인덱스를 가지고요. 포지션을 구해오는 그런 함수고요. 자, 어느 볼륨? 1번 볼륨, 1번 두 번째 인풋에 들어온 이 볼륨에 0번 프리미티브에 있는 이 볼륨을 쓸 거고요.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면 벡터를 넣어줄 건데요. set은 이제 set이라는 함수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의 이렇게 원소를 넣어서 벡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우리가 숫자를 직접 쓸 때는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숫자를 직접 쓸 때는 벡터 t는 이렇게 중괄호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넣으면 혹은 변수에다가 이렇게 식을 넣거나 하면은 자,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요. 인지를 못 하거든요, 변수를. 이렇게 중괄호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직접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가 숫자 외에 뭐 어떤 식이라던가 변수가 들어갈 때는 se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고요. 이 set은 중괄호로 묶어준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계산식들을 벡터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 하던 걸 마주하면 set i, j, k 이렇게 위에 i, j, k를 이용한 이 벡터를 인덱스로 가져오면 각각의 인덱스에 있는 그 포지션을 갖고 와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니까 이제 점들이 이렇게 요 복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굳이 모르셔도 괜찮지만 요 다음에 나오는 이 함수는요 반드시 필요한 이제 꼭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인데요. 바로 볼륨 샘플이라는 함수예요. 볼륨 샘플. 자, 특정 볼륨의 어떤 위치에서 볼륨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고요. 왜 값을 가져오는데 이름이 굳이 샘플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복셀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간격으로 존재하고요. 위치라는 거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꼭 복셀 하나에 이렇게 정 가운데에 위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찍힌 요 점을 요
복셀들을 가지고 얼추 계산해서 적절한 값을 이렇게 추정해서 샘플링 한다 그러죠.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의 PC 필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인풋에 있는 0번 프리미티브에 자, 요 포지션 위치를 샘플링해서 값을 갖고 오세요. 이런 의미고요. 이 볼륨의 농도가 그럼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복셀은 각각의 복셀이 이런 식으로 농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장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값들을 좀 편하게 볼 수는 있겠죠. 최대값은 1이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1 외의 값들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경계들이 좀 이렇게 블렌딩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바깥에 이 완전 검은색이 찍혀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농도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포인트도 좀 지워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if cd.x 하나가 0이면 삭제하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remove 우리가 컨스트레인 할 때 remove 프렘만 써봤는데요. remove point라는 함수가 이제 포인트를 삭제하는 함수일 거고요. 자기 지오메트리의 포인트 넘버 이렇게 해주면 이제 주위의 점들은 완전 블랙인 점들을 사라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농도가 이렇게 흐려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륨 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분석을 하고 볼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